대선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조간까지는 전부 혼전 앞이 안 보인다 이런 기사들입니다. 전부 마감 시간이 보통 전날 밤 한 11시쯤에 거의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우편 투표에 달렸다 이런 식으로 미 대선 초유의 대접전 이런 제목으로 다 뽑았습니다. 우열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양쪽의 주장을 그냥 실은 신문도 있고 트럼프 우리가 이겼다, 바이든 승리로 가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모호하게 이렇게 다 제목을 달았습니다. 서로 이긴다, 피말리는 밤샘 개표전 이런 식으로 다 했는데 서로 이겼다지만 누구도 얻지 못했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근데 오늘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아침 상황에서는 좀 바이든 쪽으로 상당히 많이 기울은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조 바이든이 아마 지금 승리 7집전으로 가는, 그렇지만 트럼프가 승복을 하지 않고 특히 오픈 투표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법적 소송을 걸면은 좀 최종 결정이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 만약에 트럼프가 낙선하고 바이든 시대가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특히 트럼프가 북한과의 핵무기 협상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고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방위비 같은 압박도 있을 것인데 지금 바이든 시대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 제대로 대처하고 있을까? 사실 그런 것이 걱정이죠. 세계일보 6면 보시면은 청와대가 박빙 양상의 불확실성 장기화 가능성 경우의 수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또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국내 경제에서 국내 경제계에서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오늘과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조간신문의 주요 지면 앞쪽을 이 미국 대선이 다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기사들은 다 지면에 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터넷판에 실리든지 아니면 시의성이 그렇게 없는 기사는 다음날로 미뤄지든지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그 틈새에서도 추미애와 윤석열의 충돌, 이 기사는 모든 언론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검찰총장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퇴진을 압박을 했죠. 퇴진을 압박을 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는데 자고면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로 부장검사 특강에서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양쪽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아마 뒤에는 권력이 있겠죠. 문재인 정권이 있겠죠. 퇴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의 대치가 정점으로 치달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은 노골적으로 윤석열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임기제죠. 그래서 버티고 있으면 또 다른 수단을 강구를 하겠죠. 어떤 감사를 통한 징계에 들어가서 파면을 시킨다든지 그런 수단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입니다. 세계일보 11면 보시면 추미애 장관의 말이 나옵니다. 어제 국회 예결회의가 있었죠. 예결특위에서 법무부 장관도 출석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정권 흔드는 게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아니다.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자고면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니 정권을 흔드는 것이지. 그러니까 잘못도 없는 정권을 흔드는 것이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거기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과연 그 전에 있었던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이후 여기 7개 청와대 부서가 개입한 그런 것도 그냥 단순한 정권 흔들기일까 그런 의문이 됩니다. 그러면서 추미애가 윤석열에 또 칼을 겨눴다 이겁니다. 어제 국회 예결특위가 있었죠. 거기에서 정세균 총리가 출석을 했는데 어제 무소속 봉준표 의원이 질문을 하면서 두 사람 추미애 윤석열의 불화를 언급을 하면서 대통령도 총리도 방관하고 있다. 이 갈등을 왜 방관하냐. 특히 대통령이 이명권자죠. 그런데 총리가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 추미애 정세균 국무총리가 좀 그렇다면 좀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 갈등으로 국민이 몹시 불편해하는 것을 알고 있다. 정세균 총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되면 총리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조용히 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어진 그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걸고 넘어집니다. 총리의 경고, 총리가 일종의 경고를 했죠. 그렇지만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윤석열 총장 때리기를 계속했다.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서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부를 공격한다든지 정권을 흔드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미화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총장이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 이 발언은 또 결국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렇게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한 겁니다. 정권 흔드는 것이다. 그런데 조국 일가 비리 수사 또는 유재수 감찰무마, 지금 라임 옵티머스 이런 수사가 과연 그냥 정권을 흔드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살아있는 권력 주변에 비리 냄새가 풍기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수사 결과로 밝혀질 텐데 그 수사 자체를 아예 못하게 봉쇄를 해버렸기 때문에 인사권, 감찰권, 지휘권을 활동을 남용을 해서 그 수사 자체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 진실이 지금 정권에서는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면 이 부분도 다시 덜쳐내지겠죠. 자, 그런데 윤석열을 흔드는 것은 추미애뿐이 아닙니다. 지금 좀 분위기가 심상찮습니다. 여권에서도 그렇고 야권에서도 윤석열을 견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의 몸집이 커진 거죠.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7.2% 리얼미터. 그래서 이낙연, 이재명과 4%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이 추세대로라면은 이낙연, 이재명은 계속 하락세고 윤석열은 상승세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러면 다음 주에라도 이게 데드크로스가 일어나서 윤석열이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야 모두 견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은 국민의힘 이쪽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과거에 보수 정권을 수사를 한 그런 경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 어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도 어제 국회에 나왔습니다.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국정감사가 어제 있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국정감사 끝나는데 무슨 국정감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국회에는 겸임상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18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수감기관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를 하면서 겸임을 하는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국회의원이 하기 때문에 같이 국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20일간의 국감 일정이 끝나고 따로 하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운영위원회죠. 그 다음에 정보위원회나 여성가족위원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제 운영위원회가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나와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발언을 했으면 그것은 비서실장 개인의 의견이 아니죠. 비서실장이 보좌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동아일보 발면을 보시면은 노영민, 윤석열 총장 야권 대선 후보 거론 되는 것 스스로 민망할 것이다. 야권, 여기서 야권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여권이라면 그냥 놔두겠죠. 여권이라면은 그만큼 풍부한 자원이 생겼다 하고 이렇게 놔둘 텐데 범야권의 반문재인 진영을 이야기하죠. 반문재인 쪽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 스스로 민망할 것이다. 글쎄요. 윤석열이 민망할까요? 아니면은 임명권자가 민망할까요? 어제 운영위 청와대 국감 답변에서 노영민이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통제 권한이 있다. 추미애 손을 들어주는 것이죠. 같은 임명권자가 대통령인데 지휘권 발동 반발 윤석열을 우회 비판했다. 그리고 혼란 상황은 결국 정리돼 나갈 것이다.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 독점, 기소 편의주의 등 막강 권한에 대한 통제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준 것이다.